제일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자고요. 여기 보면 토지임이라고 돼 있죠. 책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실질로 그냥 한번 보자. 토지 이용 계획 안내가 지금 토지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이음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여러분들은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기본으로 컴퓨터에다가 자주 찾으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잘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치면은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초로 무감리 760 다시 3 이렇게 치죠. 열람 이렇게 치죠. 여기 나오면 제일 먼저 경기도 광주 초로 무감리의 땅에 대한 것이 토지 연계 확인이 나오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에 뭐예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보기 근데 여기 뭐가 있죠?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과 타 법률 두 개 있죠. 제일 먼저 뭐예요?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질 수가 있죠. 용도지역은 무조건 하나씩 다 있다 그랬죠. 무조건 없을 수가 있죠. 지역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구도 있고 구역도 있다 그랬죠. 근데 지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건물을 규제를 하는 거고, 구역은 법으로 토지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지구도 없고 구역도 없죠. 지구도 없고 구역도 없잖아요. 즉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는 것도 없고 법으로 구역하는 것도 없고 그냥 농림지역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여기에 많이 붙어서 나오면 나올수록 규제가 많은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뭐가 있죠? 타법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가 뭐예요? 다른 법령, 타법령이 다른 법령입니다. 다른 법령인데 여기 뭐가 있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폐기물 매립 설치 제한 지역, 한강주의 상승 특별 대책 지역. 이렇게 보면 타법령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 거죠. 타법령, 아까 보면 농지법에, 아까 지목에서 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야? 농지법에 의해서 뭐야?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농업용 주택이 아니면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법에서 규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폐기물 설치 제한 구역,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은 뭐죠?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은 대책 1, 2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 2로 나누어지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면 특별대책지역 2는 뭘 가지고 관리를 하냐면은 중화조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ppm 이하로 떨어뜨리려는 중화조를 써라 이런 겁니다. 특별대책지역 1 그러면은 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뭐 이상 또 못 짓는다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나왔고 1, 2라고 안 나와 있죠. 이거는 특별대책지역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1이면은 여기 1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사법령이 있고, 간혹 가다가 따로 요 밑에다가 담당자가 특별하게 집어넣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철탑이 지나갔다든지 뭐 있을 때는 거기라는 것이 따로 집어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축척이 있죠. 축척인데 여기 뭐야? 이거를 바꾸면 601번 변경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601로 변경이 되고, 또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2400분의 1 변경하면 2400분의 1로 변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어떤다?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클릭했죠. 클릭하면 이게 전체로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전체로 클릭을 하고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면적. 이 면적입니다. 면적을 쳤습니다. 여기 꼭 지점 제가 쳤죠. 여기 쳤죠. 여기 치죠. 그 다음에 여기 쳤죠. 그 다음에 여기 치죠. 이러면 어떤다? 이게 얼마? 1062.44제곱미터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땅을 경매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침범했든지 뭐 어떻게 했을 때, 아, 여기에 대략 면적이 얼마큼 될까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아, 이거 면적이 대충 얼마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계획하고도 알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끔 되면 여기서부터 이 도로가, 여기가 만약에 막다른 골목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m 이상이라고 하면은, 막다른 골목길 35m이라는 건 건축법상 6m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는 3m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5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거리 있죠. 거리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어떻게 한다? 찍고, 여기 찍죠. 그럼 26점, 이렇게 보면 여기 26.98m죠. 아, 35m가 안 되는구나. 나오죠. 그러니까, 거리도 볼 수 있고, 면적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위상 이렇게 돼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끔 되면, 왼쪽은 지역도로 보고, 오른쪽에는 항공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토지 이용계 확인원만 보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땅에 권리 분석을 할 때 이건 다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로드뷰도 있죠. 로드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로드뷰도 보이죠. 근데 이 로드뷰가 다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로드뷰는 자동차가 가면서 찍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에 있는 곳에는 로드뷰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로드뷰를 찍어서 로드뷰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게끔 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드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토지 연결 확인원으로 여기서 찍어서 항공사진도 볼 수 있고, 로드뷰도 볼 수 있고, 면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잴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게끔 되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거 봅니다. K-지오프레트 인터넷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것이죠.
스마트 국토정보. 저는 이 스마트 국토정보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스마트 국토 보면, 뭐, 스마트 국토정보를 우리가 그 다음에서 이렇게 치면은 스마트 국토정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끔 되면 K-지오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어떤다? 아주 적게 나오게끔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정보제 이렇게 나오죠. 정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럼 칩니다. 주소를. 무감리 760-3 이렇게 쳤죠. 그거 여기 뭐야?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주소가 뜨잖아요. 그럼 주소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런 화면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여기 오른쪽 여기 그 하나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요걸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야? 항공사진이 나오죠. 항공사진 클릭을 해요. 항공사진이 되죠. 항공사진이 나오잖아요. 아까 저기 뭐야? 우리 토지연계획 확인서도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베이스라고 나오죠. 베이스. 베이스 있죠. 베이스를 취해끔 되면 연도가 있죠. 다시 말하면 2011년도서부터 10년 동안까지 항공사진이 다 있어서 그 전에 있는 거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땅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정보가 있죠. 토지 정보 나오죠. 근데 여기 뭐야? 상세 정보 보기 이렇게 나오죠. 상세 보기 좀 개인 땅이다. 이렇게 된 게 나오죠. 이렇게. 이 땅이 누구야? 개인 땅이다. 이거는 누구 땅이야? 상세 정보 보기. 여기 보면 뭐야? 도로구 국유지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땅을 보자. 이거 조그만 긴 땅 있죠. 요 땅을 보자. 이런 얘기. 상세 정보 보자. 이건 누구야? 개인 땅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도로는 국유지인데 이건 개인 땅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개인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토지 연계획 확인에서는 그런 걸 못 받고 항공사진인데 10년 전에 항공사진 못 봤잖아요. 근데 이건 항공사진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스마트 국토정보에서 로드뷰는 못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야?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 땅이 국유지다. 개인 땅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집이 지어졌을 때 오랫동안은 못 보지만은 10년 동안의 항공사진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그럼 잘 잡으십시오. 이 땅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그렇죠? 상세 보기. 대지고 개인 땅이죠? 여기 건축물 있죠? 건축물이 뭐야? 집이 있죠? 일반 주 건축물에서 건물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한다? 상세 보기가 나오죠? 보면 상세 보기 이렇게 나오면은 대지 면적이 몇째, 건축 면적이 얼마에, 연면적이 얼마에 이런 것이 다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쳤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 발전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국토 정보에서도 이 보는 것을 내가 뭘 어떻게 봐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을 걸리면서 하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토지 연계 확인원. 그 다음에 스마트 국토정보 반드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 내가 알아보고 이거 국유지니까 더 이상 등기부 없다. 개인 거다? 그럼 등기부도 문제, 개인이 문제? 누군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어떤다? 체크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뭐해? 토지 연계 확인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다? 스마트 국토정보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겁니다.
세움터라는 겁니다. 세움터. 이 세움터는 여러분이 보면 건축물 관리비당을 보는 거거든요. 건축물 관리장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원 24시에서도 건축물 관리장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민원 24시에서 보지 않고 세움터에서 봅니다. 왜 세움터에서 보냐면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건축 설계 사무소도 반드시 세움터에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물 관리장을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세움터는 원래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렸죠. 총사진 부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된다? 구청에 갖다 줬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죠. 그리면 그거를 여기 세움터를 통해서 된다? 구청이나 군청에 접수를 시켜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도 세움터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다 되면은 세움터에 그거를 그 건축물 관장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도면도 올라가고 뭐든지 다 올라가요. 즉, 이 세움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세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움터를 가게끔 된, 저는 이게 세움터를 보는데, 여기 세움터는 이 화면이 나오죠. 여기 나오면 뭘 해야 돼?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하죠. 그럼 이걸 조금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로그인, 저는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밑에 회원 가입하는 거 있죠? 이 회원 가입하는 걸 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게끔 되면은 비밀번호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변경하라고 다음에 변경하기. 그러면 다음에 변경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보게끔 되면 치우고, 여기 민원 서비스 있죠? 민원 서비스를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 있죠? 건축물 관리장 하게끔 되면은 여기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직원들가 있죠? 직원 조회.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경기도, 광주시, 예? 아니요. 이게 지역 니은 순서로 돼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시, 초로 무감리 됐죠? 선택 대지 760-3 보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로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 하나를 어떤다? 어떤 경우는 같은 번지에 2개, 3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2개, 3개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 한 개죠. 하나를 제가 치면 여기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신청할 민원 닫기 있죠. 닫기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다? 건축물 발급에 신청 있죠.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다시 신청하기 누릅니다. 그럼 신청하게끔 되면 무감 763 나오죠. 여기 발급돼 있죠. 발급. 이렇게 하면 여기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관리장상 해갖고 여기 763 해갖고 누구 하고 여기 건축물 관리장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보면 여기 날짜도 나오고, 여기 보면 옛날에 보면 여기 건축주가 옛날 건축주는 이종실이네. 이종실이죠. 근데 어떤다? 바뀌었죠. 근데 아까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죠. 제가 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어떤다? 또 이 동네에서 최초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업진, 제가 여기다가 이 집을 지니까 이 동네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우, 저 공인중개사인데요. 농업진흥지역에 이렇게 집을 짓을 때 이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었죠? 거죠?
이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동네에서, 지능 지역에서 집을 진 게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건축물 과정이 다 보게끔 되면, 뭐, 대지 면적도 나오고, 건축 면적도 나오고, 건폐율, 용적률 다 나오고, 뭐,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죠? 근데,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서비스 있죠? 이번엔 뭐예요?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있죠. 현황도 발급.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배치도를 보는 겁니다. 배치도.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점도 볼 수 있지만 모두 볼 수 있다? 배치도도 볼 수 있는데 배치도는 무조건 다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도면을 그릴 때 배치도까지 다 있을 때는 배치도가 나오는데 옛날에 있던 건물을 그냥 건축물 관장에 옮겨놓기만 했을 때는 배치도가 안 나옵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 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를 뭘로 사용해서 했다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신청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왜? 기본으로 조회.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경기도 광주시 초록무관리 대지 한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나왔죠? 배치도 나왔죠? 그럼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담기 나왔죠? 바로 신청 났죠? 신청하기 나왔죠? 그럼 뭐야? 처리 중 이렇게 되었죠? 처리 중. 기다려야 됩니다. 발급됐죠? 여기 뭐 이 땅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보면 국유지였었고 이건 개인 땅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 때 국유지와 개인 땅을 합쳐서 건축 허가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사도 이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죠.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라도 건축 허가를 낼 때 이거를 도로로 사용해서 한다고 저기 뭐야? 해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 땅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 이렇게 나와서 이 건물을 짓 때 이 도로를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뭐야? 그대로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요 근래 한 10년 이내에 그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배치도가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것을 건축물 관리자가 그냥 옮겨놓기만 했던 거는 지적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도가 나오는 것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아까 그 홈페이지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청사진을 구워서 올렸던 것을 거기다 그냥 등록만 시켜놨던 것은 이제 배치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이목이 도로로 됐든지 도로가 안 됐든지 간에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지을 때에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라 안 받아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땅인데 만약에 여기에 자꾸 요 앞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이미 집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앞에 땅이죠. 그럼 이 앞에 땅 이 도로를 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걸 이렇게 띄어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뭐 도로가 이미 도로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 뭐야? 또 다시 사용사가 안 바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움터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고 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옥탑 이런 것도 대한민국의 어떤 건물이든지 세움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움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볼 수도 있게끔 개방을 했지만은 이 세움터는 어디서 해나면 건축 설계 사무소는 무조건 이 세움터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도면을 세움터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나고 받게끔 되면 그 세움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건물을 그 도면 그린 거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청사진 구워서 집어넣던 시절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움터에는 대한민국 어떤 건물이든지 이 세움터 안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